안녕하세요. 중등 기본 영문법을 수강하는 친구들 짝수강에서 만나게 되는 도윤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강을 같이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은 4강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4강의 제목을 보면 부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사라는 친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위주로 볼 거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학습 목표는 바로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라는 개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동사라는 개념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맞아요. 목적어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 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수동태, 능동태와 같은 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문장 안에서는 막상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친구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해요.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역할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동사에는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마지막으로 분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투부정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투부정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to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오고 있는 거,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할 겁니다. 부정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사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거든요. 왜,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문장 안에 투부정사가 녹아져 있는 거 볼게요. I want to have some water. 여기에서 우리는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이 친구를 투부정사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he decided to visit the museums in Paris. 여기에서 우리는 to 뒤에 visit 동사 원형 나와 있는 저 친구를 투부정사라고 할 겁니다. 밑에 있는 이렇게 to 뒤에 동사에 ing가 붙어져 있다거나 to 뒤에 동사에 과거형이 나왔다거나 to 뒤에 동사에 s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틀린 형태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to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플레인한 게 와야 된다라는 거 일단 형태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가기 전에 얘들아, to 뒤에 근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얘를 투부정사라고 하지 않고요. 이때의 to는 전치사다라고 합니다. 전치사로 쓰인 to 뒤에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랑 같이 배워두면 좋은 개념이 원형 부정사예요. 아까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했는데 이번엔 뭐라고?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의 형태에서 to가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태가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예요. 우리 친구들 1강에서 이미 배웠을 거예요. 5형식 문장 중에서 동사 중에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동사 자리에 나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엔 아무것도 붙지 않은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거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럼 선생님,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그냥 not만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never를 써주시면 됩니다. He promised not to be late again. 만약에 여기에 not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시 늦기로 약속했다. 이상하잖아. 나 이제 늦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 이번에 늦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늦을게. 다시는 안 늦을게 라고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부정을 해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not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절대 안 늦을게. 의미 강조하기 위해서 못 쓴다? never를 쓴다.
부정사의 동사적 성질이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선생님이랑 학습 목표 살펴볼 때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동사처럼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고요.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맞아. 준동사야. 동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성질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I want to have some water. 여기서 투부정사는 to have에 해당하죠.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기를 원하는지가 뒤에 목적어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두 번째로 I want to be. 나는 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어? 이 투부정사, 비동사가 활용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래. 보어, an artist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I want to live. 나는 살고 싶어. 근데 어디에 살고 싶은지 이런 부사구의 수식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무집에서 살고 싶대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동사의 성질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문장 안에서 동사로 쓰이고 있지는 않죠?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I고요. 동사는 want입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니나 동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도 할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계속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데 동사 역할은 못해. 도대체 그럼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역할 하는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요.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부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역할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동사가 아닌데 그러면 누구의 역할을 할 거냐? 나 딱 이렇게 하나로 정해놓지 않고 명사도 할 거고 형용사도 할 거고 부사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름 붙은 게 부정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거꾸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역할들을 우리는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들로 이제 역순으로 같이 만나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만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어입니다. 여러분, 주어라는 이 문장 성분은 어떤 품사가 하죠?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힌트 줬죠. 명사, 형용사, 부사 순서대로 본다 그랬어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는 바로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먼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되는 주어부터 만나봅시다. 투부정사구 대신에 가주어 is를 쓰고 투부정사구는 문장의 뒤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To answer the question was easy. 얘들아, 여기서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맞아. to부터 동사가 나와 있는 question까지가 주어예요.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was easy, 쉬웠다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동사랑 보어, 딸랑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주어가 이렇게 길다고 얘에 비해서 이렇게 큰 가분수의 형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의 규칙이 대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 대신에 우리는 가짜 주어 is를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 성분들 일단 다 써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진주어, 원래 주어였던 진짜 주어를 그 뒤에 써줍니다. 이게 훨씬 영어는 마음의 안정이 이제 찾아진다. 그런 문장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가 근데 이렇게 주어로 나오는 문장 우리 친구들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동사는 무조건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어 역할하는 거. 목적어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She wants to be a nurse. 그녀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간호사가 되는 것을 원해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적어 자리에 모든 투부정사가 모든 동사들 뒤에 목적어로 올 수가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동사에 따라서 나는 투부정사랑 놀래 하는 동사가 있고요. 아, 나는 다른 애랑 놀래 하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죠. 한번 우리 PPT에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의하다, agree, 요청하다, ask, 결정하다, decide, 기대하다, expect, 희망하다, 바라다, hope, 배우다, learn,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need, 계획하다, plan, 뭐뭐하는 척하다, pretend, 약속하다, promise, 거절하다, refuse, 원하다, want, 바라다, wish까지.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이 많아요. 바라고, 앞으로의 일을 바라고, 희망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요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카테고리로 묶어둔 거지. 항상, 언어에는 항상은 없어. 무조건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감을 잡을 때, 아, 주로 투부정사는 미래를 표현하는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구나 정도까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일단 투부정사, 방금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으니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동사가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랑은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순서를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시작합니다. begin, start. 그 만남을 계속했어요. 지속합니다. continue.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정이 들었어. 좋아하게 됐어. like.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선호하게 됩니다. prefer. 그런 감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얘가 더 좋아. 사랑의 감정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서로 싫어하게 되고요.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두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가리지 않고 나 다 같이 놀래 하는 동사들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like 뒤에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된다라는 거. 동명사가 뭐예요,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짝수강이 아니라 홀수강인 5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할 중 마지막이에요. 보어입니다, 바로. 보어로 투부정사가 활용이 되면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 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주어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요. 주로 대표적인 이형식 비동사 뒤에 옵니다. 이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주로 와요. Our plan, 우리의 계획은 is to travel Africa.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주어가 곧 보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보어가 명사적 역할 중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역시나 명사적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의문사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투부정사의 내용을 뭐뭐 할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how 만약에 to do로 예를 들어볼게요. how to do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할지. whom to meet으로 해볼까요? 만나다. whom to meet 하면 누구를 만날지. where to go 어디에 갈지. 어디로 갈지. 또는 where to eat 하면 어디서 먹을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이렇게 의문사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그 동사 원형 있죠?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동사를 뭐뭐 할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는 문장 한번 봅시다. Which to choose is your task.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너의 임무다. 너의 과제다. 주어로 쓰였죠? 자, 이제 the question is where to put it. 의문점은요, 질문은요, 그것을 어디에 둘지이다.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어. 의문점, 내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무엇을 모르는지 how 플러스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How to solve the problem.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에 속하고요.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요,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우리가 구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절이라고 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를 의문사 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규칙은 의문사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는 없던 주어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주어는 어떻게 넣어요, 선생님? 원래 없던 거잖아요. 투부정사의 행위를 이 문장 안에서 누가 하는지, 문맥 속에서 누가 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행위의 주체를 주어로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석을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 우리 조동사 should가 갖고 있으니 should를 그 다음 써주고 맨 마지막에 투부정사에 들어있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실까요? Please tell me what to do next. 제발 나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려줘 라는 예문이었어요. 나머지 그대로 쓰고 what to do만 한번 바꿔봅시다. 의문사는 그대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 주어 누구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니까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맞아요. 주어는 I가 되겠죠. 내가 뭐 해야 될지 알려주니까 우리는 I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 써주고 마지막에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 do 써주면 끝. 여기 투부정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앞에 조동사 should 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의미에서 만났으니까 넘어가고요. 아이고. 두 번째, 품사, 형용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아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지금까지 명사를 만나본 거고 이제는 형용사 만나볼 차례예요. 자, 형용사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 해석을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형용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죠. 명사 앞에 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여운 아기라고 했을 때 우리 베이비 큐트라고 안 하잖아요. 귀여운이라는 형용사부터 써주죠. 큐트 베이비 이렇게요. 근데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요. 명사의 앞에서 그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명사의 뒤에서 꾸며줘요. 여기에는 바로 앞에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했죠. 이렇다라는 건 이 말인 즉슨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뜻이에요. 볼까요? I didn't have a key to open the door. 나는 열쇠가 없어. 근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야. 이렇게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I was very thirsty. 나 너무 목말랐어. So, 그래서 I looked for something. 나 무언가를 찾았어. 근데 그 무언가가 뭐야? 맞아요. 마실 무언가야. 이렇게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꾸며주는 대상이 띵으로 끝나잖아요. 띵뿐만이 아니라 원으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바디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가 띵, 원, 바디로 끝나는 경우 형용사는요. 원래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데 이런 친구들은 뒤에서 꾸며줘요. 자, 그러면 나는 마실 무언가긴 한데 좀 차가웠으면 좋겠어. 얼죽아 알죠, 여러분? 쌤도 얼죽아 판데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근데 이랬을 때 차가운 마실 무언가라고 표현을 할 때는 cool something to drink가 아니라
something과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인 could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는 게 맞아요. 근데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애들일 경우에만 형용사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이 앞에 있는 명사 something, 뭐 someone, somebody에 해당하는 이런 친구들을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으로 형용사적인 역할으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 명사와 투부정사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의미상으로 이 투부정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동사 주어 관계일 수가 있어요. He's not the man. 그는 남자가 아니야. 근데 그라고 했는데 그냥 남자가 아니겠어요? 어떤 남자가 아니야? 그것을 할 남자가 아니야. 여기에서의 투부정사 그리고 이것을 하다라는 주체는 앞에 있는 the man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할 사람, 사람이 그것을 하다. 즉 이렇게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She was the first student. 그녀는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 문제를 풀 첫 번째 학생이에요. 그 문제를 풀다라는 행위는 앞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는 이 명사가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띌 수가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대명사가 의미상으로 이번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I have a lot of homework. 나는 많은 숙제가 있어. 근데 이 숙제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숙제겠지. 만약에 이거를 주어 동사로 보면 숙제가 뭔가를 하다라는 건데 그럴 수가 없죠. 숙제는 무생물이잖아요, 여러분. 할 이 두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앞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그 전치사를 절대 생략해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We need a house to live in. 우리는 집이 필요해. 살 집이 필요해. 자, 이랬을 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이 투부정사 뒤에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나는 어디에 살다. 나는 뭐 집에 산다라고 해볼까요? 나는 집에 산다라고 했을 때 I live a house라고 하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그 집 안에, 그 집에, 그 안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in을 꼭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치사를 좀 써야지만이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문장, 내가 이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 Live a house?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 need paper to write on. 나는 종이가 필요해.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이야? 내가 쓸 종이야. 이렇게 종이에다가 뭘 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페이퍼를 한번 뒤로 위치시켜 보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 쓴다라고 했을 때 I write paper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paper라는 그 스펠링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 종이 위에 쓸 거니까 그 위에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는 전치사 on이 필요한 거고 같은 맥락으로 to write with 쓸 무언가를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anything 한번 뒤로 위치시켜 보세요. 아까 쌤이 얘기했지. I write anything 이라고 하면 나는 anything 이라는 그 스펠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가지고 쓸 펜이든 연필이든 그런 도구를 너는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with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요런 친구들을 좀 꼭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있는 명사,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와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내용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동격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He kept his promise. 그는 그의 약속을 지켰어. 근데 그 약속이 뭐야?
to go there. 그곳에 간다는 약속이야.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같을 때, 아, 얘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앞에 꾸미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야 라고 보셔도 괜찮겠어요. It's time to go. 갈 시간이야 라고 했을 때 뭐 시간이 이 고 가다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에 대한 목적어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아 꾸며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방금 명사 봤고요. 형용사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를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에서 가장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게 투부정사는 이미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또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목적도 있고 뭐 감정의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중등부 대신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사적 역할 중 첫 번째 용법이에요. 바로 목적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6가지 볼 거거든요.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We eat to live. 우리는 먹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한 내가 왜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지 그거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Not live to eat.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목적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를 써주거나 so as를 써줄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 의미로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투부정사 중에서 이 부사적 역할 중에서 목적이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분명하게 얘기해주기 위해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붙여줄 수 있다. 그냥 투부정사가 딱 쓰였을 때 얘는 무슨 용법일까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만 해석도 해보고 앞뒤 문맥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만 앞에 in order나 so as가 있으면 아 얘는 빼박 목적이구나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They went to America. 그들은 미국에 갔어요. 왜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I went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갔어요. 왜요? So as to return the books. 그 책들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문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독해 지문에서도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일 때는 우리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돼요 라고 해석할 거예요. 요 용법은 앞에 투부정사 바로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힌트로 삼으셔도 됩니다. happy, glad, sorry, sad 등등등 이렇게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 아,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거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e are all happy. 우리는 모두 기뻐. 왜? To see you here. 너를 여기서 볼 수가 있었거든. 앞에 여기 happy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그랬을 때는 투부정사가 내가 이 감정 왜 느꼈는지, 주어가 이 감정 왜 느꼈는지 설명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여기서 봤기 때문이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I was surprised.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To read the report.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 기사를 읽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던 이유를 투부정사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세 번째, 판단의 근거입니다. 판단의 근거일 때 우리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다니. 투부정사의 내용이 앞에 있는 이 형용사나 명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대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거든요. 앞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She was kind. 그녀는 친절했어. 내가 그녀가 친절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to help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을 도와주더라고. 어머,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을 도와주다니
친절했구나. 친절하구나. He was a fool. 그는 바보였어. 내가 그가 바보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to make such a mistake. 그런 실수를 했거든. 그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그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구나. 바보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결과적 용법입니다, 여러분. 뭐뭐 해서 그 결과로 투부정사 하다, 투부정사 되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부정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결과거든요. 예문 한번 보실게요. He grew up. 그는 자라났어. To be a doctor. 그래서 그 결과로 의사가 되었어. 자라났는데 나중에는 결국 의사가 되었단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는 의사가 되었어요. They woke up. 그들은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to find themselves famous. 그들 스스로가 유명해진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일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유명해진 걸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이죠. 이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앞의 내용이 먼저 일어났다. 그리고 나중에 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이 두 문장은요. 그래도 긍정적이죠. 그가 자라나서 의사가 됐고요. 얘네가 깨어나 보니까 되게 막 유명해져 있었대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도 분명 존재할 거잖아요.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게 바로 only예요. 투부정사 앞에 only를 붙여주면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I opened the box. 나는 그 박스를 열었어. 그럼 박스를 열었으면 그 안에 뭐 선물이 들어있다던가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건데 뭐래요? To find it empty. 상자를 열었는데 비어있는 걸 확인했어. 알게 되었어. 부정적이죠. 그럴 때는 우리 only를 써서 이 only가 바로 접속사로 벗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열었지만 그 안에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요. 근데 이 only 투부정사가 꼭 결과적 용법으로 쓰여서 꼭 부정적인 것만을 나타내는 건 또 아니라서 그거는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only 플러스 to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의 다른 뜻. 우리가 방금 본 것은 결과적 용법의 only 투부정사였죠.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only가 붙으면서 부정적으로 된다라 그랬지. 부정적인 결과라 그랬지. only to fail.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어 라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only to make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요. 오직 단지의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는 게 only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힌트가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투부정사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일했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결과로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쌤이 이렇게 써놨어요. 교재 112페이지에 그 방금 우리 결과까지 봤잖아요. 그 옆에 좀 필기 좀 해주세요. 형용사 수식과 조건까지 우리 친구들 알아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중2 내신 과정에서는 형용사 수식까지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요즘 조건까지도 많이 다루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형용사 수식입니다. 투부정사 하기에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라고 우리는 투부정사를 해석을 할 거예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된다고. This book is difficult. 이 책은 어려워요. 읽기에 이렇게.
이 책은 읽기에 어렵다. 이런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를 정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는 다 형용사 수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감정의 원인이나 이런 거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감정의 원인 용법은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형용사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예요.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입니다. if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To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I would help you do your homework. 나는 네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와줄 텐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조건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이 부분 필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스탑하고 필기하세요. 쌤은 넘어갈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3가지 품사의 역할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까지. 명사로 투부정사가 활용이 됐을 때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라고 했어요. 단 그랬을 때 그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사적 역할은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조건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다 우리 친구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양이 많다고 우리 친구들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투부정사 개념을 잘 잡아두면요. 준동사의 개념도 금방 우리 친구들이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동명사랑 분사까지요. 자, 그럼 마지막 룰 3번째 투부정사가 쓰인 중요한 표현. 우리 친구들이 뭐 평소에 독해를 하면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이미 했어요.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거 안 좋아한다. 가분수가 되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대신 써주는 게 뭐다? 가주어 이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 선분들 다 써준 다음에 진주어는 그 뒤에 쭉 써주는 거 이런 걸 영어는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아까도 나온 내용이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to와 enough to입니다. 내신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법이고요. 우리 중1 친구들은 내신 1, 내신 2 이런 식으로 내신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었잖아요. 그때도 나왔던 문법입니다. 일단 to 같은 경우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투부정사를 하지 못하다 이런 부정적인 뜻.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투부정사 하지 못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못하다니까 우리는 이 투투 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아까 쌤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할 때 구를 절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똑같아. 투투 구를 so that 절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구는 주어 동사 없죠. 절은 주어 동사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주어와 동사 어떻게 쓸지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일단 만나볼 거고요. 뭐뭐 하지 못하다, 할 수 없다의 뉘앙스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so that으로 바꿀 때 can't를 이 대절에 조동사로 넣어줄 겁니다. I am too shy to sing in public. 나는 너무 수줍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to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못하다,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to와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so that으로 어떻게 바꾼다고? 맞아. 일단 to를 so로 바꿔. 그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투부정사에서 이 to를 that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누가 노래를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무 수줍은데 그녀가 노래를 못하겠어요? 아니지. 내가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노래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can't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 원형 sing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쭉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enough 투부정사예요. 방금 to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었다면 enough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투 같은 경우엔 to와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갔는데 enough 투부정사의 경우에는요. enough 앞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점이에요.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역시나 so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까는 so that절 안에 cannot, 할 수 없다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cannot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할 수 있다니까 can을 써주시면 됩니다. He is clever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자, 아까 to와 to 사이에 들어갔지만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형용사나 부사가 enough 앞에 왔습니다. 그는 충분히 똑똑해. 뭐 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냐면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해. so that으로 바꿔봅시다. 자, enough는 앞에 있지만 so that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갈 거예요. He is so clever that 써주고 주어 누구라고? 현명해서 그가 똑똑해서 그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그를 주어로 써주시면 되고 뭐뭐 할 수 있다, can의 뉘앙스 띄고 있으니까 can 써주고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거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된다. 나머지 거 그대로 역시나 써주자. 이해됐습니까? 사실 대절 안의 주어가 저 앞에 있는 원래 주어랑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마지막 그 표현이네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내볼까요? seem 투부정사예요. 앞에 있는 seem은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얘도 역시나 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문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She seems to be angry. 그녀는 뭐뭐 하는 것 같아. 뭐 한 것 같다고 투부정사 해석해주면 되지. To be angry. 화난 것 같아. 화난 것 같이 보여. 이렇게 우리는 seem 투부정사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왜 seem 뒤에 s 붙었죠, 여러분? 맞아요.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 자, 우리 이거 절로 이렇게 바꿨어요. It seems that she is angry. It seems that 그대로 써주시고요. 주어 she 써주고 이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동사를 녹여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to be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동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앞에 시제 seems 현재 시제니까 그대로 비동사 is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비동사는 am도 쓸 수 있고 are도 쓸 수 있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she잖아요. 3인칭 단수 she니까 비동사 is로 활용해서 angry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똑같은 뜻이에요. 그녀는 화난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습니까? 요것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4강까지 수업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투부정사가 처음에는 외울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쥐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본을 좀 잘 잡아두면 우리 친구들이 문법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조금만 힘내서 이번 겨울방학 때 확실히 마스터하도록 합시다. 투부정사 수업 듣느라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6강에서 만나요. 안녕.